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기본 내용은 이제 그 시험 시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책 보시면서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책의 3쪽 오시고요. 이제 국토계획법 시작해서 국토계획법 1장에 기초이론과 국토계획법 총론이 있죠. 제1절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네모 1번 부동산공법의 의,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다. 그러니까 뭐 작은 1, 2, 3, 그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그 먼저요. 뭐 그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그 기본 리듬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요, 국민요, 국민이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을 매번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5천만 국민 투표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정한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권한을 주어서 어떤 일을 행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드는 것이 뭐고요?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뽑았고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약속,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죠. 대통령 선거로 뽑았고 이제 국무총리와 장관 등을 임명해서 행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어느 누가 형사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또 아니면 어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민사상의 다툼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다툼, A와 B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A 잘못 70, B 잘못 30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형사상의 잘못,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너가면 안 되죠. 빨간불 때 차로 운전해서 직진해 나가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1년 징역에 처한다 등등 그런 법을 판단하는 게 사법부이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셋 사이에 셋으로 골고루 권한을 나누어 두고 셋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균형, 견제를 하기 위한 게 대한민국 국가 구조입니다. 뭐 이런 견제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하는 일이 영 아니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방 빼시죠. 방 빼. 그러면 탄핵 결의를 하면 그걸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 일이 아니네. 계속 하시라고 하든지, 아이고 진짜 잘못이 크구만, 그만하라고 하시든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중앙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방은요. 그러니까 지방판사는 우리가 선거로 뽑고 있는 건 아니죠. 지방판사는 없고, 전국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 법, 그 다음에 지방 주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 조례이죠. 조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 봉투 요금과 세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어느 동네 사시던 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시게 돼요. 쓰레기 봉투 10장 묶음 샀는데 석장 남았습니다. 갖고 가시나요? 갖고 가봤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저 동네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약속. 택시 타고 가시는데 택시 미터 요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마다 달라지는 거죠. 지방 약속입니다. 그 지방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고요. 지방의회를 만드는 거고, 구성했고, 그 약속을 집행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고 있습니다. 역시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법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다. 그런데 법에서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세부적인 약속을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 정한 게 법이라면 세부적인 약속을 정해놓은 게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하는 게 대통령령, 각 국무총리나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는 게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